남한으로 오셨나요? 저는 94년도에 왔습니다. 1994년. 일찍 오셨네요. 예. 듣기로는 남한에 오셔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때에도 굉장히 고초를 당하셨다고 하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유를 저는 받아들이는 게 분단의 비극이 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간첩도 아니었고 중국인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모든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 당시에 제가 육지에 올라서 저는 쪽배를 타고 노를 져서 18일 동안 바다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놓고 기손 용사가 있듯이 저도 육지에 올라서 뭐 북한말로 안전부를 찾으니까 어민들은 뭐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근데 당시 해양경찰에서는 자기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잡힌 저를 바다에서 자기네가 잡은 걸로 서류를 꾸미다 보니까 항상 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 직업 자체가 북한에서 경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구타도 많이 당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병신을 만들려면 차라리 죽여달라 좀 강하게 나오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조사관들이 자기네 책임이 두려워서 뭐 밖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또 좀 두려웠을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한족으로만 인정해주면 보상까지도 해준다. 근데 저는 한족이 될 수가 없은 겁니다. 중국 한족이요? 예. 중국 사람으로 인정하면 보상까지도 해준다는데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이 조사관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반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 6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감옥 생활을 좀 해봤어요. 제명이 뭘로 복역을 했습니까? 제명은 간첩으로? 외국인. 아, 무단 예, 불법 입국자. 불법 입국자로? 예. 그런 제목이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남한의 그 정부가 어느 정부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소를 하셔서 계속 탈북 난민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많은 장소에서 어떤 그 안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연을 하고 계신 것을 듣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양주에 처음으로 여기 방문을 하신 거죠? 예. 땅굴 현장에 직접 들어갔다 오셨죠? 예. 들어가 보시니까 말로만 듣던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이북에 있을 때 저도 그 땅굴에 대해서는 인민군 저는 사군단 출신인데 사군단임은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에 있는 그 부대에서 사령관 대기차 운전기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군단 산하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사군단이면 어디? 황해남도 해주 이번에 그 연평도도 그 포사격을 한 그쪽 군단. 해주 쪽입니까? 예.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당시에 이 땅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3분만 이 견지를 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 있다고 그때부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땅굴에 대해서는 제가 황해남도 해주시 재령군 서름리라는데 군단 50일 야전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병국에서 땅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뭐 허리 뭐 여러 가지 이 환자들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700명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기서 일정한 치료를 받고는 제대를 시키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땅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해도 이 증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봐왔고 그리고 오늘 저는 내려가면서부터 땅굴은 맞다 여기가
예. 근데 북한 말로 하게 되면 요 지금 2단계 쪽에 내려가면 석비례입니다. 석비례인데 석비례는 이 물만 떨어져서 이 젖어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받으면 또 잘 부서지고. 그 석비례라는 것은 남한 말로 하면 마사를 말하는 거죠? 예, 예. 마사, 예, 예. 모래흙 같은 거. 모래흙 같은 예.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여러 가지 증언을 볼 때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간이 지금 엄청난 이 토질상에서 석비례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들어오다가 이 석비례 땅이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암석으로 된 쪽을 다시 뚫었다. 석비례 땅은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이 얼만큼 넓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으로 잡힌 걸 봐서도 그 지하에 지금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있다고 확실하게 장담을 하는데, 여기 나면 석비례층이 너무도 높기 때문에 북한은 세계적으로 다른 거는 다 약해도 이 갱도전 땅굴을 하는 데는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도 일본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동굴, 그리고 아까 이 음성이랑 들어보면 견인 그 광석을 이렇게 싣고 나가는, 그러니까 수평 상태가 아닌 저 경사지 쪽으로 땡기는 그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요 근방에 얼마 깊이를 안 파도 그 석비례 땅만 벗어나면 그 밑에는 새로운 갱도가 이 땅굴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자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주 땅굴은 분명한 북한이 파들어온 땅굴인 것으로 그렇죠. 건가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가 저 밑에 들어가서 굴을 저렇게 가서 팔 이유도 없고, 예? 제가 본 북한, 제가 본 남한에서는 남한 사람들도 뭐 거기를 파서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광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걸 뭐 한국 사람들이 팠다고 하게 되면 그 뭐 정부가 모를 수도 없고, 이거는 암암리에 이 정도의 더 밑을 내려가서 팠다는 건 우리의 가까운 저 북한 군의 소행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 그 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야금야금 파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 하나 북한군이 할 수 있는 걸 저 뭐 여기서는 전쟁 공포증으로 자꾸 묻어두려고 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가까운 북한의 100% 소행으로 인정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땅굴에 대한 공포보다도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침략 야망을 하려는 이걸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빨리 땅굴을 찾아서 제2 6.25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너무도 지금 대한민국은 배가 부르고 행복하니까 북한군이 설마 때리겠냐, 이 땅굴에서 한번 다시 비극을 맞기 전에 그 비극을 정말 이 세월호처럼 당한 다음에 통곡하지 말고 지금 빨리 나설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전쟁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는데, 네. 땅굴을 지난 60년 동안 계속 파왔다면은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울 불바다도 좋고, 예?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소리 하면 뭐 포알이 날아와서 서울 불바다로 생각을 하는데, 저런 땅굴을 통해서 엄청량의 그 화약도 갖다 장진해 놨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전기 한 선으로 이 서울을 아예 땅 밑에서도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망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언젠가는 무조건 마지막 발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 북한의 땅굴이 상당히 활성화된 게 68년도 이후 그 푸에블로라고 미국
이 함정이 이 북한에 가서 납포된 이후에 북한은 지금도 이 70년대 러시아제 비행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싸움 붙으면 하늘이나 바다나 땅에서는 못 견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갱도전, 북한 말로 이 갱도전이라고 하는데 그 갱도가 또 효력을 본 게 베트남전입니다. 북한에서 베트남전까지 가서 공병들도 막 투하를 해가지고 베트남전에서 그 막강했던 미국도 마지막에 물러설 수밖에 없은 게 갱도전에서 물러섰지 무슨 힘이 딸려서 물러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지금 배워가지고 평양에서 묘양산에서 신의주까지 지금 지하 벙커를 파고 달아날 준비를 하는 북한에서 이 서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갱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싸움에서 물론 전쟁을 하면 자기네가 망한다는 건 알아도 그만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현재도 땅 밑은 뚫린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도 대한민국의 전쟁에 대한 그 인식을 설마 북한에서 그 정도겠냐. 예? 그 먹지 못하고 경제도 낙후한데 여기까지 땅굴을 뚫고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정부나 국방부나 특히 국방부가 너무 지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연평도 같은 일이 다시 터진다면 그때 가서 수습하느라고 아마 또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할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걸 보고서는 이건 굴은 거짓을 못합니다. 이 땅굴 같은 거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공병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노예를 위한 노예 왕조를 지키기 위한 군이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서 죽어도 무슨 훈장 하나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북한에서 계속 앞으로도 뚫고 나온다는 걸 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런 비극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서도 1번으로 효력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늦추지 말고 이런 걸 빨리 막아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민한다는 건 앞으로 이 전쟁이 나도 국민들한테 정말 이건 살인을 위한 죄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고위급이라기는 좀 한계가 있고 여기 말하면 파출소 소장급 네, 그 정도로 있었습니다. 고위급이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좀 상층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북한에서 땅굴 남만으로 파 들어오는 땅굴 작업할 때 네.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땅굴 작업할 때의 제수들이나 아니면 국군 포로들을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국군 포로보다 대부분 이 북한에서 이 땅굴 같은 건 이 죄인들은 많이 씁니다. 국군 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연세도 있고 이게 다 수공업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죄수들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이 공병여단이라고 인민무력부 산하에 공병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쪽을 보내는 게 좀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거나 병신돼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보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네. 그 이종창 신부님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굴을 북한의 17개 지역에서 파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책에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신부님도 지금
북한은 그렇습니다. 군단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군단에서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철원 이쪽으로 해서 땅굴이 많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숫자의 파악은 김정은이나 뭐 아니면 군의 고위급 아니면 알 수 있는 군단 사령관도 자기 군단 내 거는 알 수 있지만 타 군단까지 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시겠군요. 예. 예전에 황장엽 씨가 오셔가지고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장엽 선생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학장으로 해서 그 사람은 군사관은 아니지만 순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라는 게 북한 군을 움직이는 이 장비를 공급하는 장소인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당분간 있어봤기 때문에 그 장비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걸 황장엽 선생이 그 선에서 모른다면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질 않고, 황장엽 선생이 그때 당시에도 남한에 심어놓은 소위 말하는 진부, 그리고 또 파견 간첩들 대략 다 합하면 5만 명 정도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저는 100% 또 믿는 게, 저도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 두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은 여기에서 죽은 게 확인됐고, 한 사람은 왔다 월북한 게 또 확인됐고, 그러니까 저는 내 지역밖에 모르지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볼 때는 5만 명이 거짓말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황장엽 선생의 말씀을 100% 믿고 있습니다. 간첩이 5만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황장엽 씨로부터 나온 얘기인가 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거기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어떤 그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뭐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도 없고, 또 최근에 불거진 간첩 유성희 사건도 이 친북 세력 쪽에서는 북한에 가서 간첩 확인서를 떼어오면 인정을 하겠다는데, 세계적으로 간첩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좌익하고 우익하고 대립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하게 되면 그 친북 세력은 멀지 않아서 자치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굴은 맞다, 여기가. 예. 근데 북한 말로 하게 되면 지금 2단계 쪽에 내려가면 석비례입니다. 석비례인데, 석비례는 이 물만 떨어져서 젖어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받으면 또 잘 부서지고. 그 석비례라는 것은 남한 말로 하면 마사를 말하는 거죠? 예. 마사, 예. 모래흙 같은 거. 모래흙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증언을 볼 때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간이 지금 엄청난 이 토지를 상해서 석비례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들어오다가
이 석빌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암석으로 된 쪽을 다시 뚫었다. 석빌의 땅은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이 얼만큼 넓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으로 잡힌 걸 봐서도 그 지하에 지금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있다고 확실하게 장담을 하는데, 여기 나면 석군단 산하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사군단이면 어디? 황해남도 해주, 이번에 그 연평도도 그 포사격을 한 그 쪽 군단. 아, 해주 쪽입니까? 예.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당시에 이 땅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3분만 이 견지를 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 있다고 그때부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땅굴에 대해서는 제가 황해남도 해주시 재령군 이 서름리라는데 군단 50일 야전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병국에서 땅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뭐 허리 뭐 여러 가지 그 이 환자들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700명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기서 일정한 치료를 받고는 제대를 시키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땅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해도 그 이 증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봐왔고, 그리고 오늘 저는 내려가면서부터 제목은 간첩으로? 외국인. 아, 무단 뭐. 예, 불법 입국자. 불법 입국자로. 예. 그런 제목이었습니까? 예. 아, 그때 당시에 남한의 그 정부가 어느 정부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때 벌어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소를 하셔서 계속 탈북 난민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많은 장소에서 어떤 그 안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연을 하고 계신 것을 듣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양주에 처음으로 여기 방문을 하신 거죠? 예. 땅굴 현장에 예. 직접 들어갔다 오셨죠? 예. 들어가 보시니까 말로만 듣던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이북에 있을 때 저도 그 땅굴에 대해서는 인민군, 저는 사군단 출신인데, 사군단임은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에 있는 그 부대에서 사령관 대기차 운전기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명화 대표님은 언제 남한으로 오셨나요? 저는 94년도에 왔습니다. 1994년. 일찍 오셨네요. 예. 그 듣기로는 남한에 오셔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때에도 굉장히 고초를 당하셨다고 하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유를 저는 받아들이는 게 분단의 비극이 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간첩도 아니었고 중국인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모든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 당시에 제가 육지에 올라서 저는 쪽배를 타고 노를 져서 18일 동안 바다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놓고 기손 용사가 있듯이 저도 육지에 올라서 뭐 북한말로 안전부를 찾으니까 어민들은 뭐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근데 당시 해양경찰에서는 자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잡힌 저를 바다에서 자기네가 잡은 걸로 서류를 꾸미다 보니까 항상 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 직업 자체가 북한에서 경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구타도 많이 당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병신을 만들려면 차라리 죽여달라. 좀 강하게 나오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조사관들이 자기네
책임이 두려워서 뭐 밖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또 좀 두려웠을 거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마지막에 이 하는 얘기는 한적으로만 인정해주면 보상까지도 해준다. 근데 저는 한족이 될 수가 없은 겁니다. 중국 한족이요? 예. 중국 사람으로 인정하면 예, 보상까지도 해준다는데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이 조상한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반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 6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감옥 생활을 좀 해봤어요. 제명이 뭘로 복역을